비가 찾아버릴 쏟아지는 거야. 서울의 거리, 제발 무지개 멈춰줘. 깃발이 찢겨지는 순간 이승만의 가슴 속에 불꽃이 타오른다. 그는 그 깃발을 발로 짓밟으며 소리쳤다. 이런 변태 새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그날 밤 교통사고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그를 살려낸 건 바로 그 깃발을 지키려 애썼던 한 남자의 피였다. 그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었다. 그건 용서의 시작, 그리고 한 영혼의 깨달음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2023년 그날처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12월의 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다. 이승만, 28살의 젊은 건설 노동자. 그는 평범한 한국 남자였다. 키가 훤칠하고 근육질 몸매에 짧은 머리,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강한 책임감. 그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평생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전형적인 한의 가장이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조용히 희생하는 전형적인 한국 주부였다. 승만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며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믿음을 뼈에 새겼다. 동성애. 그건 그에게 약함의 상징, 사회를 무너뜨리는 독이었다. 그는 뉴스에서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를 볼 때마다 이를 갈았다. 왜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런 놈들 때문에 불편해야 해? 그날 서울 도심의 광장에서 LGBT 권리 행진이 열렸다. 승만은 친구들과 함께 반대 시위를 벌이러 나왔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게 무슨 나라냐? 전통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이야. 그는 무지개 깃발 하나를 움켜쥐고 있는 힘껏 찢어발겼다. 깃발의 색채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주변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승만의 눈에는 그 순간 승리감이 스쳤다. 하지만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김지우, 30살의 그래픽 디자이너.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깊은 눈빛을 가진 조용한 한국 남자였다. 지우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지개 깃발을 자신의 깃발로 여겼다. 그는 행진 참가자 중 하나로 작은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승만의 행동을 보며 지우의 가슴이 아렸다. 저 사람도 언젠가 이해할 수 있기를. 지우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의 삶은 외로웠다.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비밀, 직장에서 은밀히 숨겨야 하는 정체성.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너는 충분히 강해. 사랑은 죄가 아니야. 시위가 끝난 후 승만은 친구들과 술집으로 향했다. 오늘 제대로 해치웠다. 그는 맥주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하지만 술 기운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건 실수였다. 서울의 번화가, 야간 도로. 빗속에서 미끄러진 택시가 그의 차를 들이받았다. 충격.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핏물이 흘러내린다. 승만의 시야가 흐려졌다. 아, 아버지. 미안해.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중증이었다. 수혈이 필요했다. 그의 혈액형, O형. 희귀한 경우가 아니지만 그날 밤 병원의 혈액 창고는 비어 있었다. 의사는 가족을 불렀다. 승만의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났다. O형 혈액. 바로 그 자리에서 수혈이 시작됐다. 승만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며칠 후, 그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몸은 약해졌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엄마, 나, 살아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승만아. 누군가 내 피를 줬어. 그 사람 덕분이야. 승만은 그 말을 곱씹었다. 누군가? 네. 그의 마음속에 작은 물음표가 생겼다. 퇴원 후, 승만의 삶은 조금씩 변했다.
건설 현장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피로가 쌓이고 밤마다 악몽이 그를 괴롭혔다. 그 무지개 깃발을 찢던 순간이 떠올랐다. 내가 왜 그랬지?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가족은 그를 위로했지만 승마는 홀로 고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다. 귀하의 생명을 구한 기증자입니다. 만남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승말의 손이 떨렸다.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궁금증이 이겼다.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 김지우였다. 지우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승만이 들어서자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입니다. 승만은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시위 그날 멀리서 본 그 남자. 무지개 깃발을 지키던 사람. 당신. 그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봤어요. 당신이 깃발을 찢는 걸, 하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승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감사. 그날부터 두 남자의 인연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승만은 지우를 피하려 했지만 지우의 따뜻함이 그를 끌어당겼다. 시간이 흘렀다. 2024년 봄, 승만은 지우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됐다.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란 소년.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을 견디며 사랑을 숨겨온 삶, 저는 그냥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지우의 눈빛은 맑았다. 승만은 처음으로 동성애를 사람으로 보았다. 미안해. 내가 무지했어. 그는 사과했다. 지우는 웃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승만의 친구들은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야, 너 그 새끼랑 왜 만나? 게이잖아. 그들은 비웃었다. 승만은 분노했다. 너희가 뭘 알아? 그 사람이 날 살렸어. 그는 친구들과 다퉜다. 가족에게도 털어놓기 힘들었다. 아버지는 남자는 직설적으로 살아야 해라고 했지만 승만은 변했다. 그는 지우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한강변에서, 벚꽃이 피는 공원에서. 대화는 깊어졌다. 사랑, 용서, 그리고 인간성에 대해. 여름이 왔다. LGBT 커뮤니티 이벤트에 지우가 초대했다. 승만은 처음으로 그곳에 발을 들였다.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광경. 예전 같았으면 찢어버렸을 텐데, 이제는 눈물이 고였다. 이 사람들이 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였어. 그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었다. 형제 같은 깊은 우정. 하지만 그 우정은 승만의 마음을 녹였다. 가을, 위기가 닥쳤다. 승만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암 진단. 가족은 무너졌다. 승만은 지우에게 달려갔다. 지우야. 어떻게 살아? 지우는 조용히 안아주었다. 하나씩 이겨내. 내가 날 용서한 것처럼 내 아버지도 이해할 거야. 승만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아빠, 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됐어요. 사랑은 모두 같아요. 아버지는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겨울이 다시 왔다. 2025년 눈이 내리는 서울. 승만은 이제 활동가가 됐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에 섰다. 지우와 나란히.
그날, 그는 연설했다. 저는 과거에 이 깃발을 찢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깃발을 지킬게요. 왜냐하면, 이 깃발은 사랑의 깃발이기 때문입니다. 관중이 박수를 쳤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승만아. 그리고 결말. 두 남자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내 피가 날 살렸어. 하지만 내 마음이 날 바꿨어, 승만이 말했다. 지우가 대답했다. 우리의 피는 하나야. 무지개처럼 모든 색이 필요해. 그들은 포옹했다. 눈이 내리는 밤, 서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사랑은, 용서는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 무지개 깃발이 찢겨지는 순간, 이승만의 가슴 속에 불꽃이 타오른다. 그는 그 깃발을 발로 짓밟으며 소리쳤다. 이런 변태 새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그날 밤, 교통사고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그를 살려낸 건 바로 그 깃발을 지키려 애썼던 한 남자의 피였다. 그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었다. 그건 용서의 시작, 그리고 한 영혼의 깨달음이었다. 승만은 어린 시절부터 강한 남자로 자랐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남자다움을 배웠다. 아버지, 이철호는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며 가족을 지탱한 전형적인 한국 가장이었다. 승만아, 세상은 약한 놈들이 지배해. 너는 강해야 해. 그런 말들이 승만의 뼈를 단단히 만들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늘 선봉에 섰다. 여자친구도 사기였고 군대에서도 훌륭한 병사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회가 강요하는 정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는 불편함을 느꼈다. 왜 저런 사람들이 존재해? 그건 자연에 어긋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서울로 상경한 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그 믿음은 더욱 굳어졌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LGBT에 대한 농담이 오갈 때 그는 항상 웃으며 동조했다. 맞아. 그 새끼들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야. 2023년 12월, 서울 도심의 LGBT 권리 행진은 승만에게 불꽃을 지폈다. 그는 인터넷에서 반대 시위를 알게 됐고, 친구들을 모았다. 오늘 가자.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해.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광장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사랑은 자유야. 평등을 위해. 그 소리가 승만의 귀에 박혔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깃발 하나를 낚아채 있는 힘껏 찢었다. 색채가 비에 젖어 바닥에 퍼졌다. 이게 내 놈들의 사랑이냐? 역겹다. 그의 외침에 반대자들이 환호했다. 그 순간 승만은 영웅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지우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김지우는 30살, 서울에서 태어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는 부드러운 성격으로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랐다. 지우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라. 어머니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비밀을 숨겼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경험했다. 같은 반 남학생.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무지개 색상을 사랑하게 됐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 숨겨진 문이었다. 직장에서 그는 조용히 일했다. 동료들이 LGBT 농담을 할 때 그는 웃으며 넘겼다. 괜찮아요. 재미있네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눈물이 흘렀다. 언젠가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행진날, 지우는 플래카드를 들고 섰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승만의 행동을 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저 사람.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지? 아픔이 있나 봐, 지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깃발 조각 사진을 보며 울었다. 세상이 변할 거야. 조금씩. 승만은 시위 후 친구들과 호프집으로 갔다. 오늘 제대로 해치웠다. 그 새끼들 표정 봤어. 맥주가 돌았다. 승만은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집에 가자 빗속 도로 택시가 미끄러졌다. 충돌. 피가 흘렀다. 아, 그의 세계가 어두워졌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수혈이 필요합니다. 혈액형 O형 창고는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울었다. 제발, 그러자 익명의 기증자가 왔다. 지우였다. 그는 TV 뉴스에서 사고를 봤다. 저 사람. 혈액형이 같아. 도울 수 있어. 그는 달려왔다. 수혈실에서 그의 피가 승만의 몸으로 흘렀다. 살아다. 그리고 이해하길 지우는 속으로 빌었다. 승만이 눈을 뜬 건 사흘 후였다. 엄마, 어머니가 안겼다. 살았어, 승만아, 그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 피의 비밀은 아직 알지 못했다. 퇴원한 승만은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현장으로 복구하려 했지만 상처가 욱신거렸다. 이게 뭐야?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시위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찢긴 깃발, 환호하는 친구들. 내가 왜 그랬지? 그냥 화가 났어.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가족은 그를 위로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남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게 다야. 하지만 승만은 일어나기 힘들었다. 밤마다 악몽이 왔다. 피가 흐르는 꿈, 깃발이 자신을 삼키는 꿈.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편지가 왔다. 생명을 구한 기증자입니다. 만남을 희망하시면 승만의 손이 떨렸다. 누군데? 왜 나한테?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카페 한강의 꿈에서 약속했다. 문을 열자 지우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승만 씨, 김지우입니다. 승만은 그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다. 시위 날, 그 남자. 당신. 왜 날 구한 거야? 지우는 차분히 말했다. 뉴스에서 봤어요. 당신 혈액형이 제 거랑 같아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승만의 목이 메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당신들 깃발을 찢었잖아. 당신은 날 미워해야 해. 지우가 미소 지었다. 미워? 아니요. 동정했어요. 아픔이 있으신 분 같아서 그 말에 승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 만남 후 승만은 지우를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미소, 차분한 목소리. 저 사람이 왜 날 구한 거지? 나 같은 놈을. 그는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커피 한 잔 어때요? 제대로 감사 인사할게요. 지우가 답했다. 좋아요. 다음 주에요. 두 번째 만남은 공원에서였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4월. 승만은 긴장했다. 내가 왜 이렇게 떨리지? 지우가 왔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승만은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저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강하게 지우가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함은 폭력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진짜 강함이죠. 승만은 그 말을 곱씹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은 잦아졌다. 승만은 지우의 삶을 알게 됐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였거든요. 지우의 고백에 승만은 놀랐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다. 어려웠겠네. 숨기면서 사는 게. 지우가 웃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더. 하지만 승만의 내면은 여전히 싸웠다. 친구들이 알면? 가족이? 그는 혼자 고뇌했다. 내가 변하는 건가? 이게 맞아. 밤에 그는 깃발 사진을 봤다. 이 색들은 아름다워. 2024년 여름, 승만은 지우와의 우정을 인정했다. 그들은 주말에 한강을 걸었다. 지우야, 너처럼 사는 게 어떤 기분이야? 승만이 물었다. 지우가 대답했다. 외로워. 하지만 자유로워. 사랑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승만은 그 말을 새겼다. 그러나 시련이 왔다.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야, 요즘 왜 그렇게 웃어? 연애하나? 승만은 아니, 그냥 친구 만난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친구 모임에서 옛날 농담이 나왔다. 게이 새끼들 때문에 세상이, 승만이 끊었다. 그만해. 사람들인데, 친구들이 놀랐다. 너 미쳤어? 다툼이 됐다. 승만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왜 저랬지? 지우에게 털어놓았다. 미안, 내가 아직 약해. 지우가 안아주었다. 천천히. 변하는 시간이 걸려. 그 포옹은 승만에게 힘을 줬다. 로맨스가 아니었다. 인간적인 따뜻함. LGBT 이벤트에 초대됐다. 승만은 망설였다. 나 같은 놈이 가도 돼. 지우가 내가 필요해. 라고 했다. 광장에서 깃발이 펄럭였다. 승만의 가슴이 뛰었다. 이게 사랑이구나. 그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병, 암, 승만은 무너졌다. 병실에서 그는 지우를 찾았다. 도와줘. 어떻게 버텨? 지우가 함께라면 가능해. 라고 했다. 승만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 변했어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라고 했다. 승만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은 모두 같아요. 라고 했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하지만 나중, 내가 행복하면, 이라고 했다. 사회적 압력. 언론에서 반 LGBT 기사가 나왔다. 승만은 분노했다. 그는 지우와 함께 반박 글을 썼다. 경험으로 아는 사랑의 힘. 승만은 상담을 받았다. 당신의 분노는 두려움에서 왔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그는 일기를 썼다. 지우 덕분에 나는 자유로워졌어.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승만이 고마워. 내 피가 날 살렸지만 내 마음이 날 바꿨어. 라고 했다. 지우가 우리의 피는 하나야. 라고 답했다. 옛 친구가 찾아왔다. 너 변했어. 왜? 승만이 경험했으니까. 라고 했다. 싸움. 하지만 승만은 용서해. 라고 했다. 친구가 떠났지만 승만은 평화로웠다. 가족 모임. 어머니가 지우씨 좋은 사람이네. 라고 했다. 승만은 웃었다. 승만은 활동가가 됐다. 워크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 나는 찢었지만 이제 지켜. 지우와의 우정 깊어짐.
너 없인 못 살아, 승만이 말했다. 2025년 행진. 승만의 연설. 무지개는 모든 색이 필요해, 관중 박수. 지호와 포옹. 감사해. 한강 다리. 사랑은 영원해. 그들은 서울의 불빛을 보며 미래를 꿈꿨다. 변화는 시작일 뿐이었다. 인간성의 승리.